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쭉 보고 있는데, 어쨌건 그 새해 가장 큰 이벤트는 CES 2026, 이 이벤트 있다 있죠. 여기에서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쁘고. CES, 그죠? 이거 벌써 우리가 한 몇 번을 경험했네요. 23, 24, 25, 이제 26. 해마다 연초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제는 익숙하죠. 대부분 다 이제는 그게 뭔 줄 알아.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생각해요. 공부를 한다는 건요, 스스로가 이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10년에도 20년에도 30년에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 어제 계좌 튼 모습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한결같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이거는 욕먹을 짓이죠. 그거는 나는 단타인데, 나는 차트 보고 단타 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 CES 2026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그죠? 이거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하는 기업들만 찾아서 좀 괜찮아 보이는 회사도 쭉 찾아내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로봇, 또 2차 전지, 이쪽이 좀 주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로봇은 대부분이 다 적자에 설했죠. 2차 전지도 그냥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2차 전지 갑자기 이제 그 라스베 이거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질문 하나 하신 거 있어요. 이 질문도 그냥 뭉탱이로 같이 가는 거, 같이 공부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 그죠? 내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20% 정도 예산을 정액한다더라. 그러니까 이 기사. 그리고 이 기사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전기차, 우리나라 전기차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51%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방장은 전기차가 안 팔린다, 별로 안 좋다 했는데 실제 공개된 거 보니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집계가 전년 대비 한 51% 정도 더 증가해서 판매가 됐다더라. 폭발적인 매년 50% 성장이 엄청난 거 아니냐. 그러다가 내년에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20% 상향해 준다더라. 그래서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요지죠. 물론요,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귀신도 모른다 했죠. 저도 내년에 2차 전지가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분석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참 좋아요. 뜬금없이 차트 펼쳐놨고 여기서 지지 저항 나오니까 이제는 반등, 기술적 반등.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은, 그죠? 정말 안 좋다 했죠. 내 돈을 갖다 버리는 거. 내 계좌한테 가장 미안할 행동이 그런 거예요. 차트 펼쳐놨고 그것만 쳐다보고 선 쭉 꺼가지고. 그거는, 그죠? 내 돈을 갖다 버리는 행위다. 일단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리고 전년 대비 51% 증가했더라. 이거는 좋은 거 아니냐. 어쨌든 데이터 기반이죠. 그래서 그건 참 좋은 접근이에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민들레 방장이 올 한 해 잘했다 하더라. 그게 100%가 잘했다고 응답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 그 한 명도 나에 가까운 지인. 이건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1000명한테 물어본 거나, 한 명한테 물어본 거나, 100만 명한테 물어본 거나, 한 명한테 물어본 거나. 그죠? 신뢰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깊이 파고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제가 이제 확인은 해봤어요. 물론, 보니까 보조금 내년에 20% 증액, 이거는 맞더라고요. 2025년도 예산이 7,800억 정도 잡혔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9,360억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사면 돈 보태줄게, 그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보조금도 증액을 하고 20% 증액을 했다. 뭔가 좀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긍정. 그러면 전년 대비 51%가 증가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맞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51.5%가 증가했다. 이거는 좋아요.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속을 들여다봐야죠. 국내 전기차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쭉 팔린 걸 보니까 21만 대, 21만 600대 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1만 대가 팔렸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겨우, 그렇죠, 겨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팔린 전기차가 토탈 해가 21만 대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누구 입에 갈라붙여요. 그죠? 그만큼 한심한 수준으로 팔렸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21만 대 팔렸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가 이제 모델 Y라고 해가지고 이 약간 보급형, 저가형 전기차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그 Y 모델, 얘가 우리나라에서 한 4만 7천 대 정도 팔렸어요. 테슬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 5만 5,500대인가 이래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갈라먹기죠. 현대 기아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현대 기아 합쳐서 전기차 토탈 판매한 게 6만 대 정도. 6만 한 8천 대인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해요? 유지비도 안 나오죠. 라인 돌려봐야 적자라는 거죠. 이게 현실. 그죠? 테슬라 혼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5만 5천 대 팔았는데, 현대 기아차 둘이 똘똘마리 합쳐가지고 6만 8천 대. 창피한 수준이죠. 여기에서 뭘 갖고, 그죠? 맨날 언젠가는 팔릴 거야, 언젠가는 팔릴 거야. 캐점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언제 팔 건데요? 근데도 아직도 비싸대 있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엄청 비싸대 있죠. 조 단위에서 놀아요. 적자 나는 기업들이. 그죠? 이거 잘못된 걸 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얘네들 전기차 배터리 안 파니까 ESS, 이쪽으로 집중한다, 올인한다. 스테이크 집에서 소고기 안 팔리니까 소고기 라면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있다. 잘 팔린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주가는 그래 반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심한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앞전에 보면 그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그 포드가 한 9조 6천억 정도 계약 해지한다 했죠. 해지한다 했는데 그때 시장이 어때요? 상관없어, 괜찮아. 그거 말고 또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또 오히려 또 주가가 막 그냥 안 빠지고 버텨요. 반응을 해요. 개인들도 막 사요. 근데 어제죠. 어제 금요일. 어제 보니까 미국의 그 FBPS인가? 그 미국에 있네. 그죠? 그쪽에서 또 그진 한 3.9조, 그러니까 한 4조 정도 되는 계약 해지 또 했어요. 그 두 개만 따져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의 한 절반이 계약 해지된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아무 문제 안 되나요? 이래도 아무 이상 없나요? 이래도 전기차 잘 팔린 건가요? 이래도 미래 비전이 좋은가요? 수출 계약 해놓은 거 이미 계속 해지 50%가 해지됐는데 여기에서 ESS 잘 팔리니까 전기차 배터리 없어도 돼. 전기차 안 팔려도 돼. ESS. 이게 먹히나요?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르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거는 돈 안 돼. 이미 버블도 이런 버블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아예 안 보는 게 좋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번에 그 CES 2016 이쪽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을 쭉 찾다 보니까 로봇 2차 전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고 적자 기업 빼고 뭐 빼고 하니까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쭉 다 찾다 보니까 그 PNT, 이제 한글로 PN, 엔터테인먼트 할 때 N, 그러니까 PNT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2016에 처음 참가를 하더라고요. 처음 참가를 하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원래 장비 회사인데, 장비를 회사인데, 소재도 관여를 하더라고요. 장비는 보통 장비고, 소재는 또 소재인데, 장비, 소재를 둘 다 같이 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 되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보고 있어요. 보통 보면 2차 전지는, 에이, 이거 패스 하는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와 소재를 같이 한다. 특히 그 PNT 자회사가 그 PNT 머티리얼즈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LFP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 그죠? 요즘 어떤 리튬 이온 전지 막 봐라, 폭렬 현상. 빵! 사고 나면 바로 3초 내에 탈출 못하면 불타고. 그죠? 이게 문제라서 그 대안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LFP 배터리, 이 부분이 결국은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대세. 물론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어떤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함이 많다. 이게 전기차의 한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공포.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 죽는다고 하지만은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배터리 대신에 LFP 배터리가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하면 전기차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 이 LFP 배터리 이쪽 분야는 중국이 너무너무 앞서가요. BYD 같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경쟁회가 이기겠어.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는 편. 근데 PNT는 그죠? 국내 없어요. 수출하는 회사니까. 장비와 소재를 아우르는 회사. 뭐 중국에도 파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관심을 있게 한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와 소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재밌더라고요. 교환사채를 발행했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이 CNG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또 그 말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교환사채 발행한 거 제가 막 설명을 드리죠. 조건이 좋은 거는 볼만해요. 근데 PNT도 보면 교환사채, 자사주로 교환사채로 그 KB증권에 187억을 매각을 했어요. 그럼 187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KB증권이 짠 거는 아니죠. 근데 얘네들이 187억을 받아가는데 교환가액이 48,500원쯤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38,800원 정도 하거든요. 38,800원, 48,000원. 한 30% 정도 차이가 있죠. 이거 매력이 있는데? 그럼 뭐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막 해내 거죠. 이 거품이 낀 2차 전지가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거품이 낀 비싼데 적전하고 이런 걸 왜 사냐고, 사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근데 반대로 거품이 없고 성장성 있고 괜찮아 보이는 회사는 그죠? 내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CS2016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열로 빠졌죠? 왜 전기차 보조금 설명하다가 열로 빠졌네요. 네, 어쨌든 뭐 전기차는 이렇다. 뭐 이런 부분.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도 보면 12월 29일 이날도 공모주 그죠? 하나 등록돼요. 세미파이브라고. 지긋지긋하죠. 끝없는 공모주 등록. 지긋지긋해요. 우리가요, 사학개미들이
떠나고 국장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에요. 공모주, 도박판. 무식한 경험이 없는 모르는 개인들은 계속 당해요. 똑같은 수법에. 똑같은 연속극 재방송 방영되는데 그거다 올인하고 맨날 똑같이 망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개인들은 서학개미들로 변신을 해서 다 떠나버려요. 왜? 국장 도박판이야. 쓰레기장이야. 구역질러. 다 떠나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알면서 그런지 모르면서 그런지 그죠. 금융위원장 이 성함이 2억 원이죠. 2억 원. 와, 천직인가?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성함이 2억 원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실망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식을 해보기는 해봤는지 참 의심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그죠. 좀비 기업들 막 퇴출한다고 막 떠들어요. 좀비 기업들 퇴출을 왜 해? 등록을 시키지 말든지. 퇴출을 왜 하냐고요. 등록을 시켜놨고. 공모주를 통해서 온 도박판 만들어가지고 등록시켜놨고 그거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그거 퇴출시켜버리면 결국 개인들이 쫄딱쫄딱 망하는 건데 좀비 기업을 처음부터 등록을 시키지 말아야지. 지금 증권회사들은 기업들은 지구가 똥값에 비상장 기업인데 똥값에 전환사채 왕창 사놓고 그 공모주 뻥튀기 해가지고 그죠? 10배 100배 뻥튀기 해가지고 그 공모 해가지고 다 팔고 있어. 팔아먹고 있어. 그런 짓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안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서죠. 좀비 기업 퇴출? 그거는 개인들 2번 죽이는 거예요. 쓰레기를 공모 그죠? 등록해가 뻥튀기가 비싸게 떠넘기고 이후에 그거 다시 퇴출시키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니까 국장이 그죠? 국장 소리 듣는 거예요. 한심하죠. 한심해. 답답해요. 하는 거 보면. 어쨌거나요. 내년에는 좀비 기업을 더 열심히 많이 퇴출시키겠대요. 그 말은 뭐죠? 우리도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부실 기업을 쳐다보면 안 된다. 개가 따따블이 나든지 말든지 무시해야 된다. 재수 없으면 상패당한다. 그 파도 봤죠, 파도. 그런 식으로 시총이 1조인데도 등록시키지 말지.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등록되는 업체들도 참 뻥하죠. 거품, 뻥튀기. 말도 못하죠. 최근에 등록한 삼진어묵.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 저 영도 다리 바로 옆에 뭐 영도대교가 있어요. 그 영도대교 딱 지나서 영도 진입하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공장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또 그 공장도 여러 번 가봤고, 삼진 어묵 맛있어요.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죠? 삼진 어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거. 적정가치.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만큼 몸값이 책정돼야지. 그죠? 결국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한 2배는 뻥튀기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죠? 불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모시장, 이런 쪽에 개인들이 계속 돈을 잃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거짓돼서 퇴출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학개미로 돼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한류를 잡겠다고, 그죠? 당근책. 야, 내년에 전반기에 돌아오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와. 이거를 참 정책이라고 좀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물론요, 아예 안 들어올 개미는 100% 안 들어온다. 한 명도 안 들어온다.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서학개미로 갔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그 양도소득세 그거 안 내는 방법이 넘쳐나요. 제일 그죠? 대표적인 거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와이프나 자녀한테 증여해 주면 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걸 당근채 양도소득세 해준다고 돌아와. 이거는 난센스. 돌아오게끔 만들어야죠. 그죠? 벤처펀드
아니면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 가동해가지고 코스닥에 막 급등주 계속 만들어.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뛰어봐야 서학개미 안 돌아와요. 걔네들이 바보다인데. 진짜 하려면 코스닥을, 그죠? 벌집수지도 뒤집어놔. 벤처펀드, 국민성장펀드, 여기서 모험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투자해서 막막 올리는 거야. 서학개미, 동학개미 다 필요 없어요. 뭐, 돈 된다 싶으면 알아서 와요. 돈 안 된다 싶으면 아무리 뭐 당근을 던져줘도, 통째로 가만히 던져줘도 서학개미로 가는 것이고. 그죠? 돈 안 되면 굿바이. 돈 되면 알아서 막 유입되는 거.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그죠? 뭐, 사탕 줄게,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정부는, 그죠? 이 어떤 환율,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틀 연달아서 쭉 패면서, 그죠? 1443원. 그쯤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는 전쟁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 가지 간을 보고 서로 일진일퇴 했지만, 이제는 전쟁. 이제는 서학개미들 못 때려잡으면요, 이거는 진짜 난리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진짜 1,500원, 1,480원 다시 뚫리잖아요. 1,500원, 1,600원, 1,700원 순식간에 가버려요. 이거는 이제 답 없어요. 정부도 무능하다. 다 사표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진짜 IMF가 재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1,500원 돌파된다고, 에이, 나라 망해. 우리가 순채무국인데, 채권국가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 망하는 때요. 우리 지금 위기다, 우리 망할 것 같다 말할 때, 그럴 때가 절대 안 망해요. 위기다 할 때는요, 모두가 긴장하고 대비를 하니까 안 망해요. 괜찮아, 걱정 없어. 절대 안 망해. 할 때, 이럴 때가 위험해요. 이럴 때가 망해요.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IMF 때랑 똑같아요. 저는 IMF 경험해본 세대거든요. 그 당시도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요, IMF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문제없다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돈을 갖다가 뭐 외환 보유가 이만큼 있고, 뭐 지금까지 뭐 경상수지 흑자가 내고 어쩌고 저쩌고 외국에 있는 채권이 어쩌고 다 필요 없어. 환율이 증명하는 거예요. 환율은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환율의 움직임은 정답이에요. 진리예요. 환율만 보면 정부 관계자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환율을 보고 판단하면 99.9%가 정확해요. 지금 다시 1,480원 뚫렸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어쩌면요, 주식 갖고 있는 거 지금 50% 이상 다 매도하자.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 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저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밀리면 안 돼요. 정권상 결국은요, 범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환율이란 게 뭐 한 가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복합적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회피해야 되죠. 관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급망을 재편해야 돼. 그럼 미국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 공장을 지어야 돼. 그게 이제 기업들 입장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싫든 좋든 텍사스든 가서 열심히 거기서 공장을 짓고 뭔가를 해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죠? 이건 현실이죠. 이거는 가까운 뭐 시일 내에 없어지고 취소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결국 이제는 가야 돼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어. 삼성도, LG도, 현대도. 그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현실. 그러면 또 다른 대한민국 공단이 미국에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는 비벼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현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죠?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회사가 그런 텍사스에 와서 그죠? 거기 와서 일을 하러 오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런 회사들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해요. 지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는 뭐 4번 분기 배당을 해주니까 또 괜찮다. 이거 들고 가자. 아이마켓 코리아. 아랫게 그죠? 갑자기 상한가 확 갔죠. 갔다가 또 다시 쭉 다 빠져버리죠.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때 분할 매도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 동안 보고 다시 진입할 거예요. 분할 매도 못 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해도, 그죠? 마음은 아프지만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래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 설명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드리는 거. 해외 직접 투자 확대, 우리 보통 FDI 이래 표현을 하던데, 이 부분도 뭐 지수금 어떤 우리 원화를 약세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한 개. 그리고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협약을 맺죠.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원화 약세 요인. 뭐 연간 200억 달러 제한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좀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학개미. 서학개미가 우리는 억울하다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범인 맞아요. 뭐 아니긴 뭘 아니야. 그죠? 자기네들 무슨 짓을 한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정보는 뭐다? 그냥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움직이는 단체는 누구다? 결국 정권회사예요. 서학개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떼돈 번 데는 정권회사거든요. 조 단위로 벌어들이죠. 수수료. 환율 수수료, 정권 수수료. 죽으라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뭐 이번에 가입하면 한 달 동안, 서학개미 변신하면 한 달 동안 거래세 면제해준다. 행운권 추첨해가지고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선물 많이 준다. 차 준다. 팍 꼬시는 거야. 왜? 돈 되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나는 막 무조건 한다. 그래서 열심히 꼬신 거예요. 그래서 서학개미 100만 명 만들어낸 게 다 정권회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걔네들 돈 벌라고. 낮에는 국장에서 벌고 밤에는 서학개미 벌고. 그거 범인 맞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치고 빠지고 하면서 거기서 매매를 하니까 아침 되면 한꺼번에 환율, 그죠? 교란을 시키는 범인이 결국 맞아요. 정권회사는 때려잡으면 돼. 왜?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면허 취소시켜버리면 되죠. 정부에서, 그죠? 규제가 가능해. 정권회사는. 그러니까, 수수료 면제해주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호객행위 하지 마. 인상 쓰고 하지 마라. 경고 딱 하니까 바로 깽깽 하는 거죠. 왜? 내가 낸데 못하죠.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우인데. 은행에 이자놀이 하는 거나, 정권회사 수수료 따먹기 하는 거나, 결국은 정부의 혜택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켜가지고 요거 금지시켜버리면 상황 종료 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수료 면제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생각해요. 서학개미를 차단시키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한다. 그리고 그 서학개미들을 계속 옆에서 부추기고 그죠? 꼬드기는 게 다 그 집단들이에요. 정권회사를 위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차단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죠? 코스닥이 돈 된다 생각이 들면요 알아서 들어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당근책이니 뭐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질러라고요. 질러. 돈의 힘이. 돈이 최고죠. 그러니까 벤처펀드고 국민성장펀드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막 코스닥에 막막 질러놔. 불질러놔. 그러면 알아서 온다니까요. 그런 거는 못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짓거리는 자꾸 할래 해서 공모주 도박판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죠? 답답한 거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해요. 아이고 참 주식이라고 하기는 해봤는지 주식이 뭔 줄 아는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책 세운다고 하고 있으니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그죠? 이제 아마 조금 코스닥 쪽으로 불을 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또 그죠? 꿈을 꾸고 또 내년을 준비를 하는 게 또 우리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죠? 자세 약간 그런 거. 어쨌거나 지금은 CES 2026 요게 가장 눈앞에 있는 이벤트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이번 주는 그죠? 이 12월 어떤 배당 관련해서 뭐 재미도 없었어요. 이벤트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내년도 되면 배당 소득 분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죠. 그러면 이쪽도 어떤 식으로든 그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은 배당을 준다는 것은 좋은 기업이다. 저평가되었다. 우리가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죠. 어떤 경우에도, 그죠? 부실주. 돈 못 버는 부실주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지가 상한가를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는 몰라. 관심 없어. 너희끼리 알았어요. 이래야 주식판에서 살아남아요. 그죠? 쓰레기장에서 기웃거리 봐야, 그죠? 만나는 것은 똥파리예요. 내가, 그죠? 꽃밭에서 놀아야 벌나비도 만나고 결국 꿀을 빠는 거지. 시궁창에서 파리 만나서 먹는 거는 썩은, 그죠? 찌꺼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흔해 빠진 썩은 찌꺼기는 흔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쉽게 뭔가를 먹을 것을 먹기를 원하면 결국 쓰레기예요. 힘들어도 꽃밭을 찾아가서 그 꽃밭에서 내가 놀 수 있도록 해야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그죠? 밝은 길, 꽃밭을 추종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그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충 설명은 마무리를 한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또 세미5 상장하면 또 뻔한 스토리겠죠. 한번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어떤 배당락이 또 적용이 돼서 쭉쭉 빠지는 종목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매수 대상 기회를 주나 이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욕심내지 말고, 그죠? 정도를 걸어가자. 이유를 알고 매매를 하자.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고, 근데 남은 기간에도, 그죠?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 남은 기간에 또, CNG가, CNG 하이테크가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